집에 들인 그 사람이 문제였다. 도어락 비번 당장 바꾸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서 내가 직접 집 문을 열어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도 당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자주 놀러 오던 사람,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날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마당에 제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집어드니 텅 비어 있었고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어요. 근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이 실제로 당한 사례들을 낱낱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 다 보시고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노년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는 그런 오래된 집이었는데요. 동네 분위기도 조용하고 이웃들끼리 서로 얼굴 알고 지내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사람이 드나드는 일이 잦았어요. 지인도 오고 후배도 오고 이웃도 오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집에 온 사람한테 밥 한 끼 차려주고 차 한 잔 내어주는 게 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배도 그렇게 자주 드나들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특별히 나쁜 인상도 아니었고 말도 잘 통하고 밥도 잘 먹고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 걸 노출하는지도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면 방이 몇 개인지, 어느 쪽이 안방인지, 창문은 어디 있는지, 테이블 위에 놓인 우편물, 처방전, 고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보이거든요. 눈여겨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을 비웠어요. 장도 보고 은행도 들릴 일이 있어서 두어 시간쯤 나갔다 오는 길이었는데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제 가방이 마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두고 간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집어드는 순간 알았습니다. 가방 안이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갑은 들고 나갔던 터라 현금은 없었는데 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들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뭔가 뒤져진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이게 도둑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손이 떨리면서 얼른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온 거 보셨냐고요? 우시 사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낮에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이 대문 열고 들어갔다 나오더니 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문 안으로 뭘 던지더라고요. 그게 제 가방이었던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서 딱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후배였습니다. 자주 왔다 가던 그 후배. 집 구조도 다 알고 가방을 어디다 두는지도 알고 제가 언제 외출하는지 패턴까지 꿰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내가 너무 허술하게 살았나 자책도 되더라고요. 그 후배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한 분은 지인이 지인을 데려와서 집에서 차 한잔 했는데 그날 이후로 현금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한꺼번에 크게 없어진 게 아니라 가방 속 10,000원짜리 한두 장, 서랍 속 상품권 몇 장.
처음엔 내가 잘못 둔 건가 싶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으니까 결국 혼자 소가리만 하게 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동네 지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며칠만 재워달라고 해서 드려줬더니 나중엔 아예 눌러 앉아버렸대요.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자기 집처럼 냉장고 열어보고 싫은 티 내면 오히려 자기가 더 서운한 티를 내고 내보내려고 하면 갈등이 더 커지고 결국 몇 달을 그렇게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내 공간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게 있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를요. 우편물, 고지서, 병원 처방전, 통장, 카드 명세서. 이것들이 테이블 위에 잠깐만 있어도 이 집에 누가 살고 가족이 몇 명이고 어디 다니고 형편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요. 요즘 범죄는 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정보로 접근하는 범죄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도어락 비번을 바꿨어요. 번호 하나 바꾸는 게 뭐가 대수냐 싶겠지만 도어락 비번은 옆에서 한 번만 봐도 무의식적으로 기억에 남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금, 귀금 속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모아서 잠가두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은 집 대신 카페에서 만나는 걸 원칙으로 삼았고요. 집에 오시는 분이 있더라도 방이나 서재 같은 개인 공간은 절대 오픈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처음엔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집에 오겠다는 사람한테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좋은 분들은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게 맞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시면서요. 오히려 원칙을 지키니까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의심하지도 않게 되고, 그게 훨씬 건강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리기사나 점검 오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두지 않고 반드시 동행하고 작업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집에 온 사람은 혼자 사는지, 생활 패턴이 어떤지, 집 구조가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거든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상엔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아무리 가깝고 아는 사람이라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사생활 전부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집은 내가 편안해야 하는 공간이지 불안한 공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딱 5가지만 꼭 실천해 보세요. 집 안전 수칙 5가지. 처음 만나는 사람 집 대신 카페에서 만나기. 누군가 다녀간 후 당일 도어락 비번 교체. 현금 귀중품 서류 잠금 보관함에 모아두기. 방서재 수납장 절대 오픈하지 않기. 수리점검 기사 방문 혼자 두지 않고 동행하기. 작은 원칙 하나하나가 나를, 내 재산을, 내 평온한 노년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